남한테 맞는 입술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시술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시나요? 나한테 맞는 황금 비율을 찾아야죠. 그리고 입술 필러를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입술 모델 하려는 거 아니시잖아요. 결국 그 시술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뻐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진료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름 잡는 닥터온 윤성훈입니다. 네, 원장님, 리프업 의원이 입술 필러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입술을 볼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나요? 입술을 예쁘게 만들려면 입술 모양만 봐선 안 돼요. 그러면 뭘 보나요? 그러니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할 때, 웃을 때 어떤 표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얼굴 전체의 비율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말할 때 인중이 많이 움직이거나 입꼬리를 자주 올렸다 내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입술 모양만 보고 세로 확장을 지나치게 해버리면 인중은 짧아 보여서 이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중이 너무 짧아서 이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입꼬리를 자주 움직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꼬리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웃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입꼬리를 너무 올려버리면 오히려 웃을 때마다 다크나이트의 그 조커 있잖아요. 조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환자분들이 입술 필러를 하고 싶다 해도 다 해드리진 않아요. 실제로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술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원장님께서는 입술 필러를 권하지 않으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얼굴의 전체 비율이 안 맞을 때예요. 많은 분들이 입술이 얇은 것 같다 생각해서 필러를 하러 오시거든요. 실제 표정과 비율을 보면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양 때문에 얼굴이 큰 게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입술 자체가 묻힌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의 지방의 양 때문에 입술이 묻힌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입술 필러를 받았다가는 오히려 얼굴과 입술의 비율이 깨져서 조화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한테 맞는 비율을 모르시고 단순히 이 연예인 입술처럼 해주세요. 이 사진이 너무 예뻐요. 똑같이 해주세요. 물론 이해는 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입술하고 내 입술의 선천적인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그 얼굴하고 내 얼굴이 달라요. 전체적인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더 다르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예쁜 입술은요, 기준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정해진 황금 비율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황금 비율을 찾는 입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고 싶은 입술이 있어도 결국 나한테 맞는 입술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 필러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녹이지 않고 계속 넣었던 경우예요. 사실 원장님마다 추구하는 모양이 다르거든요. 넣는 위치, 넣는 방향, 그리고 공간이 다르거든요. 필러라는 거는 fill, 채우다, 러의 명사형. 채우는 물질이잖아요. 결국 채우는 물질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연출이 가능해요. 이미 한 번도 녹이지 않고 계속 필러를 했던 분들은 채워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술자가 원하는 위치에 필러를 배치해도 그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가겠죠. 또 그러면 모양은 안 나오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저는 필러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잘 안 해드려요. 녹이고 나서 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실제 우리가 입술 필러를 해가지고 잠깐 이쁘려는 거 아니잖아요. 40대, 50대가 넘어서도 이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이쁜 입술이 만들려고 하면은 지나치게 공간을 많이 채워놓으면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비유를 들면은 꽉 차 있는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이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아니죠. 그 풍선이 나중에 탄력이 떨어지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이 현상이 그대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공간을 채우게 되면은 나중에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 더 바람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은 더 공간이 없으니까 더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양 자체가 이쁘지도 않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녹이는 거 너무 싫다 하면은 뭐 해드릴 때도 있기는 한데 좀 제가 아쉽기는 하죠. 훨씬 더 이쁘게 나올 수 있고 또 실제로 나이가 들었을 때 생각했을 때는 입술은 지금 녹이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공간이 없는 분들 필러로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공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꼭 저희 병은 아니어도 처음 필러했던 병원에서 모양이 잘 나왔으면 계속 그 병원 다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원장님이 이전에 했던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원장님의 스타일대로 공간 연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구분하고 환자분들에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설명드리는 게 그게 제가 추구하는 의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업의 입술 필러 후기 사진들을 보니까 느낌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이것도 다 다르게 시술을 하신 건가요? 그쵸. 후기들이 진짜 많을 텐데 조금만 보면은 입술 모양이 다 달라요. 보통 입술 필러는 대부분 소개로 오시는 분들인데요. 이전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병원 가면은 추구하는 모양이 다 비슷하고 결정하기 쉬웠는데 여기는 너무 모양이 다 다르니까 고르기 힘들다고, 오히려 입술에 여기 병원의 방향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병원은 비슷한 스타일이 많은데 여기는 왜 모양이 다르냐는 질문에 반문을 해보면은 수술해서 똑같은 얼굴 찍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 매력에 맞게 비율을 찾아서 시술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모든 입술의 방향이 동일하면 방향을 아는 데 좋지만은 결국 우리 입술은 공장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입술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입술 필러 시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요, 주위에서 입술 필러 한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입술이 이뻤던 것처럼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꼭 쓰는 단어긴 하는데요, 모태 미녀 또는 모태 입술, 모태 입술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물론 티나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렵진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게 바로 시술한 티 나지 않으면서 이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양 그대로 또는 약간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분 얼굴에 맞춰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입술처럼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원장님마다 추구하는 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흉내내는 입술보다는 각 개인에게 맞는 원래 예뻤던 느낌의 모태 입술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 때문에 입술 필러를 무조건 해드리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미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분에게는 시술해드리고 있고, 만약 입술 필러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면 다른 처방을 해드리고 각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시술 방식으로 최대한 티 안 나게 예뻐지게 해드리려고 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소문만으로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신뢰하고 와주시니 너무 감사하면서 또 어깨가 많이 무겁죠. 결국 이 시술을 했을 때 정말 이분이 이뻐지는 최적의 방향인가를 고민하고, 만약 입술만 이뻐질 것 같거나 다른 요인이 더 시급하다면 입술 필러는 나중에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하다가 오히려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술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 자주 드릴 때가 있죠. 사실 안 해드리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상처를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입술 필러 했는데 왜 안 해주려고 하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원장님께서 오늘 입술 필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똑같이 공장처럼 복사붙였게 하는 입술 필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맞는 황금 비율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입술 필러를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맞는 시술을 솔직하게 말씀 주시는 분을 찾아가서 시술 받는 게 중요합니다. 리프어본의 모태 입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후기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리프어본의 대표원장 윤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